정 오른쪽에 서 있는 걸로 보아서는 주베르가 그린 것이 외교장각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당시 외교장각 안에는 어떤 물건들이 어떻게 보관돼 있었을까? (1857년에) 작성된 외교장각 형지안. 외교장각 소장품 목록격인 이 책에는 보관됐던 물품의 명칭과 숫자, 그리고 보관 위치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외교장각 형지안에 따라 내부를 복원해 보았다. 우선 외교장각 내부 한가운데는 봉안장이 있었다. 이 안에는 임금의 인장 금보와 왕과 왕비의 책봉 사실을 옥에 새겨서 기록한 옥책, 왕의 친필인 어필 등의 유물이 보관돼 있었다. 북쪽에는 큰 탁자가 2개 있었는데 바로 이곳이 의궤를 보관하던 곳이었다. 1866년 외교장각에는 왕실 관련 귀중품과 의궤, 일반 도서 등 총 5067권의 도서가 보관돼 있었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은 강화도를 점령하자마자 외교장각을 발견하고는 귀해 보이는 물건은 모두 수습했다. 당시 로즈는 위원회를 구성해 물품들을 수습하고 본국 해군성 장관에게 목록을 보고했다. 의궤를 일컫는 가철된 큰 책 300권을 비롯해서 한중일 지도 하나, 천체도 하나, 그리고 족자, 옥책, 갑옷과 투구 등 모두 359점에 달했다. 종군 화가로 병인양요에 참여했던 주베르는 당시의 상황을 훗날 글로 남겼다. 주베르는 자신들이 조선인들에게 혐오스러운 침략자로 비춰졌을 것이라 적고 있다. 같은 프랑스인의 눈에도 외교장각 유물의 약탈은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이다. 조선군과 프랑스군의 마지막 전투가 치러진 곳은 정족산성이었다. 이때 프랑스군이 물러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것은 양헌수 장군이었다. 제주 목사로 있던 양헌수 장군은 병인양요가 발발하자 강화부를 관장하는 천총에 임명된다. 그는 프랑스가 강화도에 침입한 10월 11일부터 52일간을 기록한 병인일기를 남겼다. 병인일기에도 약탈의 증거가 남아있다. 프랑스군이 강화 유수부를 점령한 다음 날인 10월 18일 약탈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조선군이 강화 해협을 건너 정족산성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로즈는 올리비에 대령에게 정족산성 공격을 명했다. 11월 9일 올리비에는 160명의 병사를 이끌고 정족산성 공략에 나섰지만 매복해 있던 조선군의 공격에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조선군 사상자는 5명 뿐이었다. 정족산성 전투에서 패한 프랑스군은 다음날 모든 관가와 민가 수백 호에 불을 지르고 강화도에서 철수한다. 로즈 제독이 황제에게 바친다고 보고한 340여 종의 책들에는 의궤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프랑스군의 방화로 귀중도서 804종 4730권이 소실됐다. 그리고 소실물 가운데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유일본 수백 점도 포함돼 있었다. 이곳 정족산성에서 양헌수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에게 패한 프랑스군은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듯 이곳 강화도에서 철수합니다. 그리고 철수하면서 가져갔던 의궤들은 프랑스 왕립도서관에 보내져서 그곳에서 소장을 하게 되는데요. 문화대국으로 자처하는 프랑스인들의 눈에도 우리 외교장각 의궤는 그만큼 가치가 있어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이 의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당대 최고의 인쇄 제본 기술이 동원됐다는 외교장각의 의궤. 지금부터 그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교장각 의궤는
지난 93년 돌려받은 휴경원 원소도감 의궤가 유일하다. 아쉽게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개장을 하면서 본래 표지며 장식이 바뀌었다. 하지만 한자 한자 정성 들여 써넣은 글씨만 봐도 한눈에 귀한 책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돌아오는 297책의 외교장각 의궤들은 의궤 중에서도 최상품에 속하는 어람용 의궤들이다. 이단 표지라든가 또는 제본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본문에 사용하는 종이의 지질이라든가 또 그 글씨체 또 그림의 수준 뭐 이런 것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것이 이제 어람용 의궤거든요. 그래서 어람용 의궤는 그 자체가 국보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의궤는 보통 17권씩 만들었는데 관련 관청과 4대 사고에서 하나씩 보관하고 국왕 전용의 어람용 의궤는 임금이 열람한 후 외교장각에 보내져 특별히 관리됐다. 현재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있는 의궤는 모두 3,500여 권, 대부분이 규장각 서고에 보관돼 있다. 그 중에서도 영조 정순왕후 가래도감 의궤는 그림이 화려하기로 손꼽힌다. 1759년 6월에 행해졌던 영조와 정순왕후 혼례식의 모습이 상세하고 화려한 그림으로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내용은 같지만 국내에 남아있는 분상용 의궤와 프랑스에 있는 어람용 의궤는 차이가 있다. 어람용 의궤의 그림이 훨씬 더 정교하고 색도 더 화려하다. 어람용은 국왕이 보시는 것 의궤라는 점에서 훨씬 더 많은 정성을 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 반차도와 그 밖에 뭐 도설 이런 것들을 이제 궁중 화가인 화원들이 그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실력이 좋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어람용 의궤 제작을 담당을 하게 됐고요. 어람용 의궤에 들어가는 그림에는 안료도 최고급을 썼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채색이 변하지 않게 여러 번 덧발라 정성스럽게 채색했다. 입자가 있는 것은 광물을, 입자가 없는 것은 이제 그 수용성인 그런 염료 계통을 쓰는데 그 염료가 식물의 것일 수도 있고 동물의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책에 반복적으로 색칠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어진을 그리기 위한 그런 안료의 일부분을 사용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어람용은 겉표지도 비단으로 장정을 해 삼배를 쓴 분상용에 비해 호화로웠다. 제목도 표지에 직접 쓰지 않고 비단에 덧대어 따로 써넣었다. 또한 어람용은 노쇠 물림에 5개 국화 모양의 정을 박았는데 분상용은 무쇠 물림에 3개 정을 박는 데 그쳤다. 글씨를 쓰기 위해 줄을 그은 인찰선도 어람용은 붉은색 안료를 써서 일일이 손으로 그려 넣었다. 종이도 달랐죠. 분상용 의궤는 좀 저주지라는 조금은 급이 낮은 이런 종이들. 어람용 의궤는 초주지라는 이 조금은 고급 종이로 만들었고 특히 문화재로서의 그 기준으로 본다면 그 가치가 확실히 뛰어나다. 휘경원 원소도감 의궤의 보관 상태가 뛰어난 것은 초주지라는 최고급 한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도 손상되지 않는 초주지의 비밀은 무엇일까? 초주지 역시 당나무에서 잘 벗겨낸 껍질을 푹 삶아서 섬유질을 풀어준다. 잘 풀어진 섬유질을 여러 번 엇갈리게 발로 떠서 말려주고 그런 다음 종이를 두드리는 도침 공정을 거치게 된다. 도침 기계 자체가 지금은 전동으로 돌리지만 옛날에는 디딜바가 형태로 두드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얼마나 곱게 두드느냐에 따라서 그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그 균일하게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수 있었겠죠. 육안으로 봤을 때의 차이점은 일반 한지보다 초주지가 더 두껍다는 것이다. 현미경으로 조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한지에 비해 초주지의 조직이 훨씬 더 치밀해서
밀도로 따지면 6배 이상 높다. 기록용으로 사용하는 종이